독서논술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의 책은 까마귀 알퐁스입니다. 현재는 발간 안 되는 책이지만 도서관에서는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무척 재밌는 책인데 절판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까마귀 알퐁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퐁스는 잘 날지 못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른 새들에 비해서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까마귀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항상 그랬듯이 뒤처지는 알퐁스가 문제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남쪽 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다른 까마귀들은 결국 알퐁스를 남겨둔 채 떠납니다. 혼자 남겨진 알퐁스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도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겨울이 와도 사람들은 멀리 날아가지 않아도 되고 난로에 불을 지피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추위에 떨던 알퐁스는 몸을 좀 녹이려고 숲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탑 안으로 날아 들어갑니다. 탑 안에는 마법사 몰도반이 살고 있습니다. 몰도반은 알퐁스에게 까마귀의 말로 인사를 합니다. 까마귀 알퐁스는 마법사 몰도반에게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하루라도 까마귀가 아닌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까마귀들보다 훨씬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마법사 몰도반은 알퐁스를 하루 동안 사람으로 변신시켜주고 몰도반 자신은 까마귀가 되어서 신나게 지내다가 다음날 만나기로 합니다. 몰도반의 친구 예쁜이 반다 마법사가 생일 선물로 준 말린 마법자들을 먹고 몰도반과 알퐁스는 각각 까마귀와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이 마법자들은 먹는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로 변하게 합니다. 마법자들을 먹을 때 다른 동물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사항은 이야기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법자들을 먹을 때 다른 동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이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자두를 한 개 더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둘이는 몰도반은 날아서 알퐁스는 걸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둘 다 새로운 경험에 신이 났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생활에 관해서 전혀 몰랐던 알퐁스는 마을에서 곤욕을 치르고 몰도반은 독수리에게 쫓겨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 바람에 지쳐버린 둘은 어서 몰도반의 집에 가서 마법자들을 먹고 각자 본래의 모습으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이가 지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세상에 몰도반의 탑은 불에 타서 벽만 남긴 채 까맣게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법자들도 다 타버렸지요. 이 불행한 사태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사람 알퐁스와 까마귀 마법사의 긴 모험이 시작됩니다. 자두를 준 예쁜이 반다 마법사에게 자두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둘은 반다의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쫓기고 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하며 몰도바는 자두를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퐁스는 내가 지금 새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마법사 반다의 집에 도착했지만 어쩌면 좋지요? 반다가 몰도반에게 준 자두가 전부였답니다. 이제 몰도반과 알퐁스는 지금까지의 여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반다 마법사는 거북이가 살고 있는 마법 정원에 알퐁스와 몰도반을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게 하는 마법 자도가 열린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알퐁스와 몰도반은 반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마법 정원을 향해 떠납니다. 그렇지만 들어가기 쉽다면 마법의 정원일 수가 없겠죠. 마법 정원에는 몰도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구구마츠라는 악당 마법사가 못된 짓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이런저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구구마츠의 방에 몰래 들어가 마침내 마법자들을 찾게 됩니다. 몰도반은 자두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세라 얼른 먹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를 좋아하는 알퐁스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구구마츠의 케이크에 자두를 작게 잘라 넣어서 맛있는 케이크와 함께 먹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직후 그들은 결국 악당 마법사 구구마츠를 정면으로 맞닥뜨립니다. 몰도반보다 훨씬 강력한 마법을 지닌 구구마츠는 손쉽게 몰도반을 제압하고 느긋하게 앉아서 탁자 위에 있던 케이크를 먹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알퐁스가 잘게 잘라놓은 마법자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구구마츠도 알퐁스처럼 케이크를 몹시 좋아했나 봅니다. 케이크를 먹고 있던 구구마츠의 발밑에는 마법 정원에 살고 있는 거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몰도반이 말했죠. 마법자들을 먹을 때는 자신이 변하고 싶은 동물을 꼭 생각해야 해. 다른 동물을 생각하면 안 돼. 자두를 먹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물로 변하니까. 구구마츠가 케이크를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발밑에 기어다니고 있는 거북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구구마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거북이가 되었죠.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이야기 속에서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마법자들을 먹을 때 다른 동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이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나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나요? 이 금기사항은 이야기 속의 갈등을 해결하고 알퐁스와 몰도반이 모험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알퐁스와 몰도반은 변신을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법자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케이크 속 마법자들을 먹은 구구마츠는 그만 거북이가 되고 말죠. 이 금기사항은 작가가 알퐁스와 몰도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이야기 속에 심어놓은 장치였습니다.
이야기 속에 있는 이런 장치를 복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까마귀 알퐁스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날아다니기 힘들어서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잘 날지 못한다고 알퐁스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추운 들판 나무까지 앉아서 가만히 바라보니 사람들은 추운 날 멀리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뽀얀 연기를 뽕뽕 뿜어내는 꿀뚝이 있는 집 따뜻한 난로가에 모여 앉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사람이 되면 그런 호사를 누릴 줄 알았던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실제로 사람이 되어보니까 어땠나입니다. 알퐁스가 사람으로 변한 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신이 있던 숲에서부터 마을까지 걸어가면서 걸어다니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였던 알퐁스는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날아가면 훨씬 쉬울 텐데 라고 말이죠. 추운 나무까지 위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도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퐁스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난로를 피우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까마귀였던 알퐁스는 사람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빵을 베어 물었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알퐁스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침대에 뛰어들며 따뜻해서 좋네 하다가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어서 결국 알퐁스는 간절히 까마귀인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알퐁스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입니다. 날아다니는 까마귀인 알퐁스가 걸어다니는 사람이 보고 겪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스스로 몸을 뒤집은 다음에는 배로 기며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릎으로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일어서서 걷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아기들은 무릎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건너뛰어서 배로 기다가 바로 걷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기의 발달에 있어서 배로 기는 단계와 무릎으로 기는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로 기기, 무릎으로 기기, 걷기의 각 단계에서 다른 높이의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한 풍부한 정보 입력이 두뇌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퐁스가 처한 공경은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면서 얻은 정보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질문은 왜 까마귀 알퐁스는 이런 모험을 하게 되었나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에 대한 불만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느리더라도 날아다닐 수 있다는 자신의 장점을 알퐁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날 수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쉽죠.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동하는 것이 까마귀들보다 훨씬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추위가 찾아오면 땔감을 마련해서 따뜻하게 불을 지펴야 하고 따뜻한 옷을 지어 입어야 합니다. 따뜻한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까마귀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질문은 까마귀 알퐁스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무진장 하고 나서 그냥 원래의 까마귀인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까마귀 알퐁스의 모험은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알퐁스가 까마귀로 자기 세상에 남아있기만 했다면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법에서 벗어나 까마귀인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 알퐁스는 예전의 그 알퐁스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넓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어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역경을 헤치고 나가며 더 강해졌습니다. 어떤 존재가 성숙해지는 데는 정신적, 물리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지가 많은 척박한 땅 여기저기에 도시국가들이 산재했던 고대 그리스에는 항상 살만한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대 그리스 용감한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 전역을 누비며 지금의 이탈리아, 터키, 아프리카의 해안가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모험들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 흔적은 이탈리아의 도시 나폴리의 이름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나폴리는 네아폴리스라는 의미입니다. 네아의 뜻은 새로운이며 폴리스는 그리스 말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죠. 모험에서 자기 세계로 돌아온 알퐁스는 아마도 까마귀 무리의 리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때에야 비로소 그동안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독서 논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